이쪽은 뭐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단 기초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자, 우리가 이 국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세요. 국민들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작용 할 텐데, 오늘 우리 국가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 하죠. 입법작용이 있고,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게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판단하는 사법작용이 있고, 이렇게 국가작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 그리고 이렇게 권력 분립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행정이라는 논리가 이때부터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법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여러 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이 국가작용이 아니라 국민 상인 간에 뭐 집을 사고 팔았다, 뭐 거래를 한다, 임대를 놓는다, 뭐 이런 때 적용되는 민법과 같은 사법도 있긴 합니다. 이쪽에 관한 법들은 공법이라 하고, 일단 편의상 이렇게 일단 나누세요. 그 대표적인 게 행정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정해줘야죠. 이 법이 하나 있는데, 법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이냐라고 할 때 이걸 봐야죠. 이 작용은 입법작용이냐, 행정이냐, 사법이냐. 만약에 입법작용이면 여기 적용되면 입법법 이렇게 할 것이고, 사법에 적용되면 사법법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처음에 이 행정법 특질 들어가기 전에 2번에 그런 말 나오죠. 행정이 뭐냐라는 행정의 관념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정관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국가작용은 행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할 때 형식적 의미가 있고, 실질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불이타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을 하나 잡아놓으세요. 개념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 형식적 의미란 말은 뭐냐면 입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겠죠. 이 기관을 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야. 만약에 우리 대표적인 입법 어딘지 알죠? 국회가 입법하지 않습니까? 국회. 만약에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형식적 의미로는 전부 다 입법이라 그래요. 이해가세요? 형식적이란 말 뜻. 기관. 얘 입법부가 했냐? 아니면 행정부가 했냐? 아니면 사법부가 했냐? 그러면 어느 기관이 했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이 작용의 내용이라든가 작용의 성질, 이걸 가지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분류하지 않고 입법부가 했다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로는 입법, 행정부가 했다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 사법부, 우리 대표적으로 법원 아닙니까? 법원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전부 다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 이렇게 분류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분류야. 그래서 거기 저 1번에 보시면 그 첫째 줄에 개념이 그렇게 돼 있죠. 국가작용의 실질적 내용, 기능과 관계없이 거기다 줄 하나 치세요.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의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기관 가지고. 그런데 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는 꼭 입법만 합니까? 국회도 다른 활동을 합니까? 다른 활동하죠. 국회 우리가 봐도 입법하는 게 아니라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모든 정치적인 논의가 여기서 다 시작되잖아. 그리고 국회에서도 공무원 임용을 해야 하네요. 국회도 다 공무원 임용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회가 공무원 임용할 때는 그건 누가 봐도 행정인데, 요 개념에 의하면 형식적 의미로는 입법이 돼버려요.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초기에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기관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제 요리가 되는 거야. 그 작용 어느 기관이냐,
실질적 의미. 기관이 어디냐? 이거는 보지 말고 어느 기관이 됐건 수행하는 국가작용의 내용과 성질이 있을 텐데 이걸로 분류합시다. 이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리 가버리면 설령 입법부 국회라도 공무원을 임용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부인데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입법을 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을 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 되는 거야. 기관 본다는 겁니까? 무슨 작용을 했는가 보는 겁니까? 무슨 작용을 했는가 거기를 보자는 거야. 거기를. 작용의 성질.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 됐건 법을 제정했다, 개정했다, 폐지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되는 것이고 어느 기관이 됐건 이 법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 행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집행한 행정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걸 사법이다. 이렇게 보자는 게 실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밑에 그 2번에 보시면 그 첫째 줄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거기다 줄 치세요. 작용의 성질, 법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집행하는 거냐 판단하는 거냐 그 성질을 기준으로 그 성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형식적 의미는 어느 기관이 수행을 했냐 실질적 의미는 누가 됐건 작용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행정이 뭐냐 그럴 때 형식적 의미로 보다가 지금은 실질적 의미로 분류를 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 분류는 하는데 실질적 의미로 우리 국가작용이라는 게 사실 그냥 순수하게 행정 이렇게 끝나지는 않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군무원 임용하는 것도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다 행정이죠. 이게 뭐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행정인데 임용할 때 그냥 임용하지 않죠. 일단 판단하잖아.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판단작용 들어가잖아요. 판단작용. 그 사람의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그리고 임용 막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렇게 이제 분류는 하지 이게 우리가 워낙 행정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로 분류를 할 때 하되 행정이라는 개념을 과연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이리적이랍니다. 딱 한 가지 줄로 한 줄 개념으로 행정을 정의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정답은 불가하다. 이게 답입니다. 행정이란 이거다라고 개념 정립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국가작용이 워낙 다양하고 서로 막 성질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국가작용의 특색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특질이 많으면 행정으로 보고 거기 적용되는 법들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가야지 한 개의 개념으로 이래야 행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그 학설이 있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실질적 의미 행정 이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냐라는 학설인데 뭐 긍정설 있고 부정설 있고 답은 결어를 보세요. 오늘날 행정 개념은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다만 그 특질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특질이 행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징을 기술해 보니까 3번이 그 개념적 징표입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자, 그러면 행정은 어떤 특징이냐라는 건데 일단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공익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동체 이익을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전체 이익. 국가 이익. 이것도 공익. 사회 전체 이익. 이것도 공익. 그런데 좀 더 쪼개면 많지. 환경 보호 왜 해야 돼요?
우리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공익이야. 환경보호, 사회 질서를 지켜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복리를 추구하겠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공익. 그러면 비교되는 게 있겠죠? 자, 여기다가 단서 하나 답시다. 설령 국가라도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그때는 행정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국가는 꼭 공익만 추구하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 국가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채권 발행한다 이런 거. 국채, 국가 채권, 돈 주고 팔잖아. 그리고 이제 상환기간 되면 상환해주죠. 사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채권을 왜 발행해요? 그렇지. 돈이 필요하니까. 원래 국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경제활동 하는 거 아니야. 경제활동. 개인들이 채권 발행하듯이. 국가는 주식 투자할까요? 할까요? 주식 투자해요. 근데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공단체를 통해서 투자하죠. 뭐 이런 식 아니야? 내가 주식을 투자하나? 작년에 망했는데. 뭐 아니면 국가가 주식을 투자하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사익을 추구할 때는 그때는 행정법 적용이 아니라 요리 가는 거야. 사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시각을 하나 잡아야 돼요? 국가 작용은 항상 행정법이 적용돼. 때로는 민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될 때도 있어요. 이게 적용될 때도 있어요. 일단 공익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공익을 추구하는데 우리 행정은 입법은 아니지. 만들어진 법을 이렇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여기다가 집행하는 작용. 요게 행정이에요. 그리고 요 집행을 할 때 공동체 이익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이익은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야 됩니까? 누구나 똑같이 지켜나가야 됩니까? 누구나 똑같이 지켜나가야지. 누가 됐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행정법에 따라 제재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집행을 할 때 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여기서 일방적이란 말은 뭐냐면 국민들하고 협의하지 않아요. 원칙은. 예를 들어 세금 부과할 때 계약을 맺는 게 아니지. 법이 정해진 대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세금 얼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야.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볼 텐데 일방적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말을 쓸 거예요. 권력작용이다 이렇게. 자,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또는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그 4번에 보시면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할 수 있는 고권적 지위를 갖는다.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거지. 그 일방적 밑에다가 요 말을 써놓으세요. 공권력 행사, 권력작용 이렇게. 자, 요게 원칙입니다. 행정작용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 말 그대로 전체 공동체가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행정은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 자, 요렇게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특징이 강한 국가작용이면 그러면 행정이 되고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행정법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기초를 하나 잡읍시다. 오늘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기초를 잡는다 했으니까 근데 이 기초가 중요한 게 앞으로 진도 나가다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떠올라야 돼요. 공식이니까 공식.